아무도 여러분이 식사 후에 혈당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년 동안 똑같은 낡은 조언을 따라왔지만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라고 말했고 그 말이 그럴듯하고 간단하게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심각한 주택 화재 현장에 작은 물뿌리개 하나만 달랑 들고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노력하는 것 같고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신진대사에 거의 아무런 의미 있는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후 혈당 관리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들이 진짜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직 자신의 체중만을 이용해서 어떤 산책보다 3배나 더 큰 효과를 내는 60초짜리 비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대신 근육으로 직접 보내도록 몸에 즉각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비법 말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후도 아니고 동네를 길게 산책한 후도 아닌 식사의 마지막 한 입을 삼킨 직후에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동네 마트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알맞은 종류의 미네랄 워터가 여러분의 인슐린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비싼 영양제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제한적인 식단이 아니라 그저 하루 종일 조용히 홀짝이는 특정 생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 그대로 포도당을 여러분의 뜻대로 근육에 강제로 밀어넣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진대사와 에너지, 그리고 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다시 여러분에게 쥐어줄 것입니다. 각각의 강력한 전략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전에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가벼운 산책보다도 극적으로 강력한 식후 운동 비법입니다. 둘째, 매 식사 후 인슐린 분비를 더 깨끗하고 빠르며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미네랄 워터와 칼슘 전략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먹어도 지방이 되는 대신 근육을 생성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보장되는 하루 중에 아주 특별한 시간대입니다. 이 세 번째 전략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순간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혈당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러한 상승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슐린이라고 알고 있는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하여 반응합니다. 그런 다음 인슐린은 마치 택배기사처럼 온몸의 혈류를 타고 이동하며 포도당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육세포를 찾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맞는 자물쇠를 찾는 열쇠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인슐린이 찾고 있는 자물쇠는 글루트포라고 불립니다. 글루트포는 본질적으로 각 근육세포의 표면에 만들어진 문으로 잠금이 풀리고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그 문을 찾아서 열쇠를 꽂으면 문이 열리고 포도당이 곧바로 근육세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근육은 포도당을 흡수하여 거의 즉시 깨끗하고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혈당은 건강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진정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활기찬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한때는 정확히 그렇게 작동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증상을 안고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위험하게 잘못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근육세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면 세포 표면에 있는 그 글루트포 자물쇠들이 녹슬고 뻣뻣해지며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 열쇠는 췌장에서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몸은 그것을 사용하려고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자물쇠는 예전처럼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쓸모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한 채 혈류 안에서 아무런 좋은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위험하게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떠다니며 머무는 포도당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그것은 몸 전체에 광범위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수많은 현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느리고 보이지 않는 종류의 염증입니다. 또한 당화라는 현상도 일으키는데, 이것은 당분자가 단백질에 물리적으로 달라붙어 몸 안에서부터 단백질을 손상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화를 금속에 서서히 녹이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파괴되는 금속이 살아있는 여러분 몸의 내부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결국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한 남아도는 포도당은 몸속에서 갈 수 있는 마지막 목적지가 딱 한 곳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은 세포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이 신생 지방 합성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이 변환을 처리합니다. 떠다니던 쓸모없는 포도당이 새로운 체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식사 후에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무언가 먹고 싶은 갈망은 불편할 정도로 치솟고, 허리둘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리지만 꾸준하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혈당이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전속력으로 달리다, 통제력을 잃은 기차처럼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안다면 진정으로 놀랍고 강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근육에는 주류 건강 전문가들조차 거의 언급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뒷문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완전히 밀어넣을 수 있는 숨겨진 비상수동 조작 스위치 말입니다. 분자대사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놀라운 논문은 살아있는 세포 내부에서 이 생물학적 뒷문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진짜 강도 높은 힘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의지대로 그 글루트4 문들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슐린도 필요 없고 씨름해야 할 녹슨 자물쇠도 없으며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을지 모르는 열쇠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근육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완전히 통제하고 혈류에서 직접 포도당을 스스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운동하며 격렬하게 움직일 때마다 근육세포 깊은 곳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정확한 분자 메커니즘이 여기 있습니다.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힘차게 스쿼트를 할 때 여러분의 근육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빠르게 태워버립니다. 그 즉각적인 연료는 ATP라고 불리며, 여러분이 어떤 신체 활동을 하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단일 근육 수축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힘을 주어 운동하면서 ATP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근육세포 깊은 곳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촉발됩니다. 근육세포 내부에 있는 AMP라는 핵심 에너지 센서가 깨어나 연료 상황을 극도로 긴급하게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AMP를 자동차 계기판의 연료 게이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이 게이지는 강력한 경보 시스템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에너지가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AMP는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센서는 극도의 비상사태에 돌입하며 당장 이곳에 더 많은 연료를 보내야 한다는 강력한 내부 비상 신호를 소리치듯 내보냅니다. 그 신호는 세포 내부에 있는 글루트포 운반체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즉시 표면으로 달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포도당이 강력하게 밀려 들어오고 근육은 긴급하게 필요로 하던 것을 정확히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전체 과정은 진행되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슐린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뒷문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존재합니다. 완전하게 기능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알맞은 노력을 통해 활성화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산책도 똑같은 움직임인데 왜 정확히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걷기에도 근육의 수축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걷기는 AMP를 강력하게 깨울 만큼 충분한 강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벼운 산책은 조명 조절 스위치를 0에서 아주 조금만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살짝 찌르기는 하지만 진짜 신호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강도 높은 맨몸 운동은 단 한 번의 단호하고 결연한 동작으로 그 똑같은 스위치를 최대 전력으로 확 밀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걷기는 크고 어두운 방에 작고 깜빡이는 촛불 하나를 켜는 것으로 주변 환경을 거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는 그 똑같은 방에 타오르는 모닥불을 피워 주변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모닥불이 바로 포도당의 문을 완전하고 강력하게 활짝 열어젖힐 만큼 충분히 강하고 빠르게 AMP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매 식사 직후에 바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밥을 다 먹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소파에 가서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바로 강도 높은 맨몸 운동을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하십시오.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몸만 있으면 됩니다. 바닥에 엎드려 정말 힘들다고 느껴질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즉시 힘차게 맨몸 스쿼트 한 세트를 해내십시오. 복도나 2, 3m 정도 움직일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앞으로 걸어나가며 런지를 하십시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부위를 특정해서 자극하는 동작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큰 근육들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리에는 몸 전체에서 가장 큰 단일 근육군이 있기 때문에 스쿼트와 런지는 식후 운동으로 절대적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가슴과 등은 그 다음으로 큰 근육군이며 저녁 식사 후 팔굽혀펴기 몇 세트는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말로 빠르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식후 운동 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 근육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낄 지점 가까이까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팔굽혀펴기 10개가 진심으로 힘들고 벅차게 느껴진다면 10개가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완벽한 횟수입니다. 운동의 난이도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힘들다는 느낌 자체가 AMP 경보 시스템을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편안한 움직임은 약하고 거의 의미 없는 신호를 만들어내지만 힘들고 벅찬 움직임은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강력한 비상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 짧고 강렬한 노력은 운동을 마친 후 단 몇 분 만에 여러분의 근육을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굶주리고 강력한 스펀지로 바꿔놓습니다. 그 스펀지 효과는 운동 세트를 마친 후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무려 1시간 동안 활발하고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그 시간 동안 혈류를 떠다니는 모든 포도당 분자는 굶주린 근육 조직 안으로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끌려 들어갑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지방 저장소로 흘러가는 대신 포도당이 실제로 속해야 하고 활력을 만들어내는 근육으로 곧장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산책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태워버릴 만한 그저 한 줌의 추가적인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몇 주 그리고 몇 달에 걸쳐 강력하게 누적되는 방식으로 그 식사의 전체적인 대사 결과를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안타까울 만큼 과소평가된 대사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알약도, 가루약도, 비싼 기기도 매월 내는 구독료도 없이 오직 여러분의 체중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AMP 뒷문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더라도 몸은 매 식사 후 여전히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인슐린 분비가 느리거나 끊기거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매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건강 분야에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미네랄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 미네랄은 바로 칼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칼슘의 역할은 단순히 뼈의 밀도를 높이고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슘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뼈와 치아 혹은 유제품 정도만 생각하고 거기서 생각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매일 췌장 깊은 곳에서 칼슘이 하는 일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에너지를 위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슐린은 몸이 필요로 할 때마다 혈류로 가볍게 방출되기를 기다리며 췌장 내부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췌장 조직 내 특수세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소포라는 아주 작은 보호 주머니 안에 매우 조심스럽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소포들은 저장된 인슐린을 무작위로 또는 자동으로 방출하지 않습니다. 방출을 활성화하려면 매우 구체적이고 정밀한 생물학적 방아쇠가 필요합니다. 그 방아쇠가 바로 칼슘입니다. 그리고 칼슘이 그 방아쇠를 당기는 과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밀한 전기 스파크에 더 가깝습니다. 셀칼슘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놀라운 연구는 첨단 실시간 이미징 기술을 사용하여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식사 직후 살아있는 췌장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한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포도당이 췌장세포로 들어가고 그 특수세포 내부의 에너지 수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상승은 세포막 내부의 특정한 정기적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마치 준비가 완료된 전기 신호처럼 정확하게 기능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전기 신호는 오직 칼슘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된 세포벽의 특수 이온 통로를 활짝 열어젖힙니다. 열린 통로를 통해 칼슘이 빠르게 밀려 들어오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칼슘의 유입이 바로 소포가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출발 신호가 됩니다. 칼슘이 도착했을 때 저장된 인슐린은 졸졸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고 강력하게 튀어나와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전체 시스템을 알맞은 고급 휘발유로 달리는 고성능 자동차 엔진 내부의 점화 플러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료 탱크가 가득 차 있어서 인슐린이 충분히 저장되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엔진에는 여전히 그 불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점화 플러그가 오염되거나 부식되었거나 그저 너무 약하다면 엔진은 형편없이 돌아갈 것이며 연료가 넘치고 오작동하며 끊임없이 덜컹거릴 것입니다. 약한 칼슘 신호는 매일 여러분의 췌장 내부에서 바로 그와 똑같이 덜컹거리고 오작동하며 매우 비효율적인 인슐린 분비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강력하고 깨끗하며 일관된 칼슘 신호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먹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인슐린이 정확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약한 신호를 보상하기 위해 무리하게 과로하지 않고도 여전히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과로하여 지쳐버린 췌장은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직행열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하거나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어떻게 매일 칼슘 신호를 깨끗하고 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칼슘 영양제를 단 한 알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고용량의 칼슘 영양제는 마그네슘과 흡수 과정에서 직접 경쟁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장에서 동일한 흡수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면 서로의 흡수를 완전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동안 진짜 자연식품과 고품질의 미네랄 워터를 통해 일일 칼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칼슘 함량이 높은 천연 미네랄 워터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단 한두 병이면 효과를 보기에 정말로 충분합니다. 산펠레그리노나 게롤슈타이너 같은 브랜드에는 여러분의 몸이 깨끗하게 흡수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양의 천연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미네랄 워터를 사기 전에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특히 1회 제공량당 밀리그램으로 표시된 칼슘 함량을 살펴보십시오. 물의 천연 칼슘 함량이 높다는 것은 식사할 때마다 인슐린 신호 시스템에 더 강력하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불꽃이 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캐피어나 코티지 치즈 또는 마시는 플레인 요거트와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서도 훌륭한 식이 칼슘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영양제가 때때로 유발하는 소화불량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몸에 칼슘을 공급합니다. 그저 칼슘 영양제를 완전히 끊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물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모든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미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있다면 이는 건강을 위해 정말로 잘하고 있는 일이니 그 마그네슘은 저녁 시간으로 미뤄 두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하고 낮 시간에는 식단을 통한 칼슘이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십시오. 낮 동안에는 식이칼슘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하는 이 단순한 타이밍의 분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칼슘 전략을 식후 맨몸 운동과 결합하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위해 작동하는 진정으로 강력한 두 가지 대사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강력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세 번째 조각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전략은 여러분이 탄수화물 섭취와 그 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아마도 완전히 해체해버릴 것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오늘날의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과장된 방식으로 진심으로 깊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탄수화물은 적이고 피해야 하며 제한해야 하고 지방을 빼고 싶다면 밤에는 절대 먹지 말라고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은 그러한 무조건적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흥미로우며 솔직히 말해 훨씬 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실제로 하루 중 탄수화물이 지방 저장 대신 근육 성장을 거의 보장하는 아주 좁고 특정한 시간대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대 동안 탄수화물은 여러분의 몸이 평소라면 주저없이 기본적으로 사용했을 일반적인 지방 저장 경로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그 특정한 시간대는 바로 근육이 실제 물리적 부하와 노력 속에서 활발하게 수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제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 초반에 아주 상세하게 분석했던 바로 그 AMP 비상 뒷문 경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역기를 들거나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해낼 때 여러분의 근육은 그 운동 시간 내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일 수축은 사용 가능한 ATP를 태워버리고 AMP 센서에게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의 긴급함으로 연료가 필요하다고 소리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집에서 식후 맨몸 운동을 한 뒤에 일어나는 것처럼 글루트 포문이 단순히 잠금, 해제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운동 내내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강렬한 근육 수축에 순수한 힘에 의해 그 문들은 경첩에서 완전히 그리고 격렬하게 뜯겨나간 상태가 됩니다.
운동 중인 여러분의 근육은 실시간으로 혈류에서 포도당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빨아들이는 강력하고 거침없는 진공청소기가 됩니다. 이 특정 시간 동안 섭취하는 어떤 단순 탄수화물도 갈 곳을 찾아 떠돌아다닐 시간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수축하는 근육 조직으로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끌려 들어가 어떤 지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원초적인 즉각적 연료로 타버립니다. 또한 운동 중에 다 타버린 글리코겐 저장소를 동시에 보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비축량을 효율적으로 재건합니다. 이때가 하루 중 어느 때를 막론하고 탄수화물이 근육 조직으로 직행하는 완전한 무정차 1등석 티켓을 얻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인슐린 셔틀버스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방 저장소로 넘칠 위험도 없고 혈당 급증도 없으며 그 어떤 대사적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운동 시간 중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것은 바로 근육으로 가고 혈당은 의미 있는 움직임을 거의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도 그것이 건강 목표를 남몰래 방해하는 대신 실제로 여러분의 체격을 가꾸도록 만들 수 있는 진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운동 능력 향상이나 운동 중 글리코겐 보충을 훨씬 뛰어넘는 더 깊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접하게 될 거의 어떤 피트니스나 건강 콘텐츠에서도 제대로 명확하게 또는 완전하게 설명하려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그런 일 말입니다. 장기적인 인슐린 저항성은 단지 여러분의 근육세포와 식후에 혈류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모든 세포 내부의 에너지 생산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인슐린 신호가 몇 달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으면 여러분의 세포는 탄수화물을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기능적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토콘드리아는 실제로 포도당을 직접 다룰 수 있는 깨끗하고 인슐린의 독립적인 기회를 절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연습 부족 상태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신이 선호하는 연료로 지방만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시작하고 포도당을 잘 처리하는 데 필요한 대사 시스템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운동 중에 특별히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몸속 가장 깊은 세포 수준에서 진정으로 놀랍고 회복력을 가진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AMP는 완전하고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인슐린은 완전히 배제되고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전적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포도당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신호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포도당을 다뤄볼 수 있는 간섭 없는 전용 연습 시간을 미토콘드리아에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운동 시간이 계속될 때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씩 더 나아지고 날카로워지며 빠르고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운동 중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일관된 훈련이 몇 주, 몇 달간 지속되면 여러분의 세포는 운동 시간이 아닐 때조차도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이고 일관되며 전략적인 타이밍을 통해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수준에서 세포 시스템을 말 그대로 재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능한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대사 재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완료하는 바로 다음 운동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온전한 혜택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운동 중에 실제로 무엇을 섭취해야 할까요? 약 6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이나 특별히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할 때는 마시는 물에 소량의 빠른 흡수성 탄수화물을 추가하십시오. 환상 덱스트린 파우더 같은 것이 매우 효과적인데 고된 훈련 중에도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소화되고 깨끗하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수박 주스는 천연 단순당과 함께 시트룰린이라는 유익한 아미노산도 제공하는 또 다른 훌륭하고 완전한 천연 선택지입니다.
시트룰린은 혈관 내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여러분의 지구력과 근육 펌핑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전략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많거나 과도한 양의 탄수화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훈련 시간 내내 15분에서 20분마다 적당량을 조금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결코 의도적으로 인슐린을 급증시키거나 훈련 중에 무책임한 방식으로 몸에 설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중인 근육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연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알맞은 순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운동 사이의 회복을 가속화하며 시스템적으로 신진대사를 재훈련하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동시에 해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이 함께 작용하는 것은 인터넷 어딘가에 있는 블로그 글이나 일반적인 피트니스 잡지 기사에서 짜깁기한 무작위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 전략들은 세포 생물학, 동료, 평가를 거친 연구, 그리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살아있는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전략은 함께 작용하여 매일 꾸준히 적용함에 따라 며칠 몇 주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놀라운 복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매 식사 후의 맨몸 운동은 지방 저장소가 포도당을 요구할 기회조차 얻기 전에 포도당을 굶주린 근육으로 직접 끌어당깁니다. 미네랄 워터와 식이칼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먹으려고 앉을 때마다 인슐린이 깨끗하고 정확하며 강력하게 발사되도록 보장합니다. 운동 중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미토콘드리아 수준에서 포도당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세포를 재훈련시키고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대사적 유연성을 다시 구축합니다. 이 세 가지 일상적인 습관들은 함께 작용하여 아무런 충돌 없이 완전히 다르고 동시에 강력한 세 가지 생물학적 각도에서 한꺼번에 인슐린 저항성을 공격합니다.